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시도 쉬고 근로자들은 쉬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런 비슷한 공부를 하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왜 지금 나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거시 경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죠? 때로는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라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점점 좀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 막연히 사고 팔고 행위, 또 내가 매수를 하면 떨어지든 오르든 50% 아니냐? 그런 식의 대응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유를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내가 1000%짜리 종목을 잡으면 뭐예요?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1, 2%만 올라도 좋다고 냅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존버. 물리면 존버하면 되지. 안 팔면 안 팔면 돼. 존버하면 돼. 그건 또 틀리죠.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막연히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버틴 결과가 처참할 수도 있어요. 우량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괜찮다. 그것도 아니죠. 기업은 세상은 항상 변해요. 그 변하는 세상을, 기업의 변화를 보고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시 경제를 보자. 큰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잘못 판단해서 틀릴지언정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어떤 상장 폐지 기준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상폐가 되고 없어지는 이런 회사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 경제는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풍요롭고 모두가 잘 살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냉정한 현실을 봐야 돼요. 주식쟁이는요, 항상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경우, 버블 하는 경우가 많죠. 주식시장은 그들만의 리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보통 그 주식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주식 나쁘다, 팔아라, 이런 거 크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거는 좋다 이야기해요. 근데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 또 주식은 끝없이 사고 팔고 해야 된댔죠.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을 권하지도 않아요. 네, 테마에 몸담아서, 단기 매매해라.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죠. 단기 매매해라. 그 말은 단타 치라는 이야기예요. 테마라는 건 뭐죠? 바보가 더 바보한테 파는 게임이에요.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임. 그런 게 테마라 그랬죠. 주식은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될 타이밍,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될 타이밍.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100%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결국은 손실이에요, 손실. 그죠? 때로는 벌고 때로는 꼴고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손실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늘려야 될 때, 줄여야 될 때, 장세가 괜찮아, 좋아 하면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뭔가 조금 위험이 감지된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요. 그럼 내 판단이 틀렸으면 남아있는 주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면 되고, 그죠? 반대로 내 판단이 맞아서 주식이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끝없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을 찾아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거시경제 산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정신은 그죠? 막 호황, 그죠? 아주 막 맨날 뭐 코스피가 신고가 뚫고 하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 반도체 부분 빼면 우리 경제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경제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주식판만 호황이고 봄이지, 그 주식, 그죠? 밖으로 나가보면 어때요? 일반인들은 어때요? 일반인들이 먹고 살기 좋은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만 해도, 전통적으로, 뭐, 남포동, 뭐, 서면, 이런 데가, 그죠? 역사적인 어떤 시내의 중심지 같은 개념인데, 50 중반이 넘도록 살면서, 그죠?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아무리 뭐 IMF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시내는 시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포동이나 서면 시내를 가봐도 정말 위치가 좋은 1층, 이런 데가 점포가 문을 다 닫고, 그죠? 임대 써붙여 놨어요. 써붙여 놓고, 그죠? 권리금 없음.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뻔하죠, 그죠? 고유가 시대. 이 고유가 시대에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모든, 그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어렵고 힘들고 전부, 그죠? 심하게 하면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죠? 기름을 수입을 해와서 운영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고유가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요, 은행권 대출과 연체율은 급증을 해요. 작년 대비 거의 한 5배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니까 국내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대출을 안고 있는 부분이 2,504조. 이 숫자 개념은 한 번씩 하다가 저도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촬영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숫자는 다시 들어보면, 이 부분을 잘못 말했다, 틀렸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한 2,504조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왜 이 부분을 지금 또 유심히 보느냐. 그죠? 그동안에는 미 연준이, 그죠? 연내 적어도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다가 이제는 기조가 달라졌죠. 이번 FOMC 그 회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남겨뒀는데 이번에는 아예 싹을 잘랐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동결 그 정도도 그냥 감지덕지 해. 잘못하면 인상으로 가.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인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대출 금액을 일반 대출 금액이 2,500조가 넘더라. 심각하죠. 왜? 이 부분이 결국은 잘못되면 그죠? 은행 부실로 이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정시는 그죠? 이 은행주들, 고배당주다 해서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는 고배당주가 아니죠. 옛날에 한 7%, 8% 주던 게 주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은 뭐 한 3%, 4%도 허다해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그죠? 은행은 안 망해. 그런 개념. 근데 안 망할 수는 없죠. IMF 때도 수도 없이 망했으니까. 그만큼 은행 부실화는 결국 배당도 안 주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대출 금액이 2,504조. 대출 건수가요, 한 2,430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되나요? 그러면 한 40%가 대출을 한 것이 다 갖고 있다. 이래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나는 대출이 없어, 빚이 없어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출도 넘쳐나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해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했죠. 그럼에도 지금 대출 건수가 2,430만 건. 대출 금액이 2,504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서민 경제는 진짜 초토화가 되겠죠. 이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산에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부산은행. 부산은행이 그 연체 규모가, 그죠? 연체.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버티면 정부에서 탕감해주지 이런 심본주는 몰라도 부산은행만 해도 연체율이 한 7.8%, 요 정도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은행 부실도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한 5년 내리 계속 증가죠. 2026년 3월까지 1분기를 보니까요. 대출 연체가 한 5조 1천억 정도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 이게 우리 내수 경제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어때요? 주식시장은 하나도 반영 안 되죠. 맨날 좋다죠. 7천 간다, 8천 간다. 대체 뭘 갖고 간다는 건지. 그래서 이 주식판에서 도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주식판은 항상 그들만의 뉴스고 그들만의 리그지. 그죠? 현실은 아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최근에 보험 삼아서, 지수놀이, 코스피가 지수놀이 할 수도 있다. 지수만 셀이 오르지,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못 오른다. 그래서 지수만 하루에 100포인트인지 오를 때 어떻게 했죠? 삼전, 하이닉스, 얘들만 독주를 했죠. 그래서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험 삼아서 삼성전자를 좀 사보자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 파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설명은 드려야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죠. 다시 우리가 이거를 매수를 하느냐 여쭤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은 하지 말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맨날 좋다죠. 이익이 엄청나다, 300조 번다, 아직도 저평가다, 맨날 좋다 소리밖에 안 해요. 근데 나쁘다 소리, 그죠? 나쁘다 소리는 거진 안 하죠. 그럼 최근에 어때요? 1분기 매출이 한 133조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57조. 와, 이게 꿈의 숫자 가능한가 싶을 만한 수치가 나왔어요. 영업이익 57조.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 이후에 그죠? 성과금 배분 문제로 노조가 나서고 심각해지죠. 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여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그런 부분이 심각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지가 않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그죠? 코스피 전체를 무너뜨리고 소부장 테마를 무너뜨려버리고 파급이 크죠. 우리도 소부장을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죠? 삼성전자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노조에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아니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금으로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연간 영업이익의 그죠? 15%, 한 300조만 잡아도 45조를 성과금으로 내놔라. 물론요, 어떤 그런 성과금 그런 거,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쟁이로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요, 단순하게 그저 개인, 그저 아니면 어떤 단일 회사의 어떤 역량,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적어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면 그죠, 특혜를 많이 본다 생각해요. 앞전에 한번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결국 물로 만든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 물에 대한 엄청난 그죠, 사용, 특혜, 전기 먹는 하마라 그랬죠. 이런 부분도 과연 그죠, 무시할 수 있나? 아무리 돈이 많고 그죠, 뭔가를 반도체 공장을 하고 싶어도 물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면 못하는 거죠. 전기라는 건 뭐죠? 결국 기간 산업이죠. 그만큼 정부에서 돈을 대어서 산업 단지를 만들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용수 물을 끌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삼성전자 그들만이 잘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죠, 이 성과금 요구에 의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과연 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그죠, 월별 수출 동량부터 수치가 완전히 폭망으로 돌변하겠죠. 그 부분이 코스피 전체를 무너뜨려요. 코스피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괜찮아, 그죠?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500포인트 빠졌는데 내 종목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내가 삼성전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과금을 걔들이 받지 내가 받나? 내가 왜 관심을 가져? 적어도 주식쟁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일단은 흐름이 부정적이다, 좀 안 좋게 느껴진다. 그래서 일단은 팔고 보자. 굳이 그죠, 바닥도 아니고 고점인데 목숨 걸고 삼성전자를 꼭 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익 실현하고 팔고 추이를 지켜보자, 그죠? 이후에 없으면 안 사면 본전인데 내가 굳이 그걸 들고 그죠, 파업을 그죠, 파업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조마조마 하면서 그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보이면 피하면 되지, 피해버리면 되지. 그걸 내가 왜 감수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 그죠? 그게 욕심이죠, 욕심. 아니면 무지.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좀 버틸래. 뉴스 보니까 맨날 좋다는데, 삼성은 좋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대응을 하자. 아니면 5월 21일 총파업 전에 만약 타결을 받다, 그러면요, 사고 싶으면 그때 사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을 감수할 시기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우려할 때 노조 파업보다는 더 무서운 게 반도체의 물적 분할, 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낸 것도 보면 그죠, 실제 보면 어떻게 해요? 실적이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어요?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죠. 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섭다.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53조 정도 나왔죠. 그만큼 압도적으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나 이런 가전사업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요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정리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죠. 그만큼 반도체가 집중되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핸드폰 사업부, 반도체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그죠? 메모리가 폭등을 했는데,
그 가격이 그대로 증가되죠. 요즘 어디 가면 노트북 하나가 4,500만 원대예요. 쓸만한 노트북 500만 원대. 그 물론 메모리 영향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초호황인데 그 덕분에 그죠? 노트북, 핸드폰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졌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 메모리가 영원히 갈 것이냐. 요즘 그죠? 보면 어떤 반도체 관련된 그죠? 인공지능 업체들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휩싸이고 있죠. 그만큼 천문학적으로 돈을 그죠? 투자를 했는데 언제 돈을 벌 건데 대체 돈을 언제 벌 건데 이런 이런 문제가 그죠?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오는 게 그죠? 노조 파업 이런 부분이 그죠? 확산되니까 그 정부에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정부에서 삼성전자 측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이 간담회에서 그죠? 보상 체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나오다가 그때 얘기 나오죠. 물적 분할. 물론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 이런 이야기가 툭 하면 나와요. 한 번씩. 근데 그때는 그거는 못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야.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 삼성전자, 그죠? 지금도 일반 주주가 한 5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막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어떤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죠.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을 보통 그죠, 우리 DS 부분이죠. DS. 그리고 DX. DX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반도체 부분이 DS는 그죠, 초호황. 그래서 물적 분할하면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DS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다. 보통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면 DS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다 하면 반도체 부분을 그냥 떼내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그죠,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했죠. 떼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LG 화학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완전히 맛이 갔죠. 100만짜리가 그죠? 한 20몇 만대가 떨어졌죠. 지금 반등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 그래도 그죠? 절반도 못 미쳐요.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물적 분할된다 하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로 버틸 수 있을까요? 반도체 부분이 전체 이익의 90% 이상인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주가도 90% 빠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그리고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일반 주주가 동의할 리도 없고 또 어때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전 통과된다는 자체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최근에 어때요? 흐름이 일반 주주의 어떤 거대한 모임이 그죠? 삼성전자 노조를 견제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막 반대 집회, 파업 반대 싸우고 있죠.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이 연대해서 삼성전자 노조랑 싸우는 형국으로 가요. 이게 회사한테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력 대결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실화되면,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이나 철강 공장 이런 것은 한번 멈추면 쉽게 복구가 안 된댔죠. 어렵댔죠. 피해가 막중해요. 수십조에서 그냥 수백조 단위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런 부분을 그죠? 간과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무조건 홀딩, 존버.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요. 반도체 물적 분할 만약 강행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결사 반대, 무조건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니까 어찌 보면, 그죠?
대통령도 좀 언급했죠. 그들만의 공이 아니다. 너무 욕심내지면 좀, 그죠? 불합리하다.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대출을 받아서, 그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연체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한쪽에서는 억 단위의 성과금을 넣고 그것도, 그죠? 기존의 성과금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파업을 한다? 이게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강성으로 가버리면 국민연금에서 동의해주고 일반 주주들이 대거 동의해주면 진짜 반도체 물적 분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요,